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일상수행요법 1, 2, 3조의 그 1, 2, 3조를 그 통째로 살펴볼 때 그 전반부를 살펴봤어요. 뭐냐면 심지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이렇게 통째로 해서 한 부분을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또 풀어보면 심지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서 요란함도 있어지고 어리석음도 있어지고 그름도 있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정리해 보기를 일상수행의 첫 그 조목이지 않습니까? 이게 1, 2, 3조가 첫 번째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일상수행을 우리에게 해라고 한 거예요. 앞으로 시대는 일상, 우리가 항상 접하는 일상에서 수행을 해야 하는데 그 일상이 무엇이냐라는 규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건 뭐냐? 경계를 따라서 요란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글러지는 그때가 일상이라는 겁니다. 명쾌하시죠? 그리고 이거 안 하면은 물질 문명이 발달되는 미래 사회에서는 정말 이게 굉장히 소중하다. 필수다 이거요. 수행의 필수 과목. 돌아갈 수가 없어. 그거 해야 돼. 다른 걸 아무리 잘한다고 앞으로 시대에는 잘 안 돼요. 요걸 말씀하신 거예요. 요 길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일상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회, 그러니까 달리 갈수록 거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 그 관문을 반드시. 그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길을 못 가. 그 관문이 뭐냐? 심지다 이거예요. 심지를 통하지 않고 심지, 마음 땅 이걸 말했죠. 이것이 교의품으로 가면 이런쌍이에요. 이런쌍인 심지 이 자리를 채받고 이 자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삼지 않으면 일상수행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일상수행이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렵다고 대조사님은 그랬어요. 이 자리만 들어가면 이 자리로만 들어가면 그냥 따놓은 당상이다. 나를 기약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어디를 가고 싶은데 긴가에 고속도로를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쭉 절로 딱 나가면 끝나. 근데 고속도로를 못 찾고 막 헤매. 어디로 가야지? 그럼 못 가. 이런 식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길로 그 자리, 그 심지라고 표현하는 이 일원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 일원상을 채받는 거기에 딱 들었으면은 나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냥. 쉬워. 근데 여기에 딱 들어서지 못하면 헤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다고 생각하면 엄청 쉽고, 대현 사람 쉽다고 하시죠. 근데 못 들어가면은 어렵고, 정말 어려운 겁니다. 들어가면 쉽고.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수행한다고 해서 이 자리, 이곳에서 일원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 이 심지에 대한 심지의 이 공부길에 들어서지 못해요. 그걸 빼버리고 일상수행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게. 근데 우리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 면이 있다고요. 일상수행을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지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반드시 일상수행도 일원상을 채받는 공부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후반부 보면 그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해계를 세우자. 여기서도 이제 이 전문 용어들이 막 등장하지 않습니까? 또 자성을 또 세운대. 자성의 정해계. 그냥 정해계도 아니에요. 여기서 정해계라고 하면 또 안 돼요.
자아성 대종사님께 쓰시는 용어는 정확해야 됩니다. 어떤 의도가 계신 거예요. 이게 자아성의 정해 계를 세우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걸 좀 풀어봅시다. 자, 한번 풀어봅시다. 그 앞에가 어떻게 하냐면 후반부에는 그부터 시작해요. 그자, 그 요란함, 그 어리석음, 그 그름, 그를 빼고 한번 말해봅시다.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을 할 수 있죠. 선생님 거기다 그자를 넣어요. 일상은 우리가 그 닥친 그 당처, 이게 일상이에요.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싸움 당처에서 해결해야지. 싸움 끝나고 나서 해결해요? 부부간에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러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그때 그 순간에 내가 과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서 뭔가를 좀 더 잘하려고 그때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天사님께서 그 요란함을, 그 어리석음, 그 그름을 강조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보면 전반부에 대응해서 후반부, 이게 요란함으로만 해봅시다.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이게 전반부죠. 그걸 받아갖고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아성의 정을 세우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전반부의 문장과 후반부의 문장은 굉장히 연동돼 있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뒤에 문장은요, 구체적인 방법론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자고 하는 이렇게 뭐죠? 결론. 그래서 어떻게 하자라는 결론이 그 안에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럴 때 여기서 그가 강조되는데 그는 지금 여기에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상이라는 건요, 지금 우리가 닥친 그 경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대종사님께서 강조한 거예요. 여기서 안 하면 아이가 뒤라도 공부 잘하면 좋지만 중심은 그때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거 있어요. 그 공부에는 또 이 그자는 뭐가 중요하냐면, 자, 제가 지금 뭐 얘기하다가 갑자기 기분이 상했어. 옛날 것까지 다 가지고 2월 시켜. 2월이 뭐냐? 끌어오죠. 옛날 더 미워. 이렇게 안 한다고. 이게 그 말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행동 잘하죠. 서운하면 막 딱 끄집어. 옆에 있는 친구도 미워. 옆에 있는 놈도 미워.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가지고 공부하려고 하는. 이게 굉장히 대임사님 공법 중요한 내용이죠. 이게.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뒤에 문장 이런 말이 등장하죠. 그 경계에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면하는 그 경계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걸 없게 해라는 거예요. 없게. 그래서 이게 참, 이 문장을 어떻게 생각해요? 없게 한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말로는 제거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여기는 이제 제가 강요할 수 없어요. 제 해석이에요. 앞에 문장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저는. 없게 하는 것, 이것을 그냥 따로따로 봐요. 이 없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 하게, 이걸 행위로 보는 거예요. 행위. 그럼 앞에는 어떤 경지예요? 어떤 자리예요? 이 없게를 어디로 제가 연결시키냐면, 위에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이것의 축약으로 봐요. 이건 제 해석이라 제가 이렇게 봐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없게 하는 것은, 이 없게는 앞에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이것을 통째로 받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란함, 내가 지금 요란해졌어요. 그때 그 요란하는 그 경계를 공부할 기회로 삼아서 그 마음 자체가 원래 요란함이 없는 줄을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것을 딱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없게 하는 거예요. 그 없는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냥 저는 그렇게 한다.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없게 하는 것 했을 때 이 없게는요, 앞에 있는 심지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건만은을 그대로 받는 말이다. 이걸 축약해서 그냥 없게 그렇게 그러니까 앞에 그 심지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는 그 자리를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확인해라.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려면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요란함이 생기고 그 어리석음이 생기고 그 그름이 생기는 그 당처, 그 경계에서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고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고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는 그 자리를 확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공부는 일상이 안 돼요. 일상 수행이 안 돼요. 일상은 뭔데요? 일상이라는 것은 그 경계, 그 당처가 일상이니까. 그러니까 요란함이 일어나고 어리석음이 일어나고 그 그름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하는 공부예요. 어떻게 해요? 심지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는 그 달리 교의편으로 말하면 그렇게 없는 그 일원상 자리를 채받아서 또는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서 해라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편을 한번 해봅시다. 원래 요란함이 없는 심지, 이 자리를 자각해서 그 자리로 하는 것이 바로 자아성의 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없게 하는 것으로서 나오죠. 이렇게 하면, 이게 방법론 이렇게 하면 뭐가 생겨요? 자아성의 정을 세울 수 있어요. 자, 아까도 말했죠. 자아성이나 심지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심지를 알든 모르든 나 심지가 따로 어디 가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것을 마음의 차원에서 내가 이것을 확인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게 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요란함이 없는 그 심지인 이 자리를 확인해서 이 자리를 딱 사용하면 바로 자성, 다른 말로 하면 심지, 이 자리를 활성화시켜서 내가 사용하게 되니까 이걸 세운다고 한 거예요. 이렇게 세운다는 표현도 전통 불교에서는 말이 안 된다고 해요. 그 자리가 세울 것이 없는데 왜 세우냐 이거예요. 그것도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대중사님이 쓰는 이 말은 그러한 것을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 그러니까 마음의 차원에서 이것을 내가 활성화시켜서 사용한다는 의미로 세운다고 쓴 것 같아요. 없던 것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망각했던 것을 자각해서 이걸 그대로 활성화시키면 이것을 세운다고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불교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무슨 심지에 세울 것이 있냐고. 그건 분별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쪽 얘기고 나는 대종사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왜? 일상수행에서는 세워야 돼요. 내가 일상에서 내 마음을 공부하는, 마음을 사용하는 차원에서는 이걸 원래 없는 자리인 이 심지를 이코르 자성이죠. 나의 성품짜리죠. 이것을 나의 경계 속에, 내 경계 속에서 마음의 차원에서 이걸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세운다고 저는 표현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활성화시켰다는 것은 이런 쌍자리를 발현한, 심지를 마음의 차원에서 발현했다고도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좀 풀어보겠습니다. 쭉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풀어보냐. 자성의 정. 자성의 정이 뭐, 자성의 정을 세운다. 이렇게 말할 때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요란한 그 요란한 그 당처에서 평소 같으면 확 매몰되어 버리는데 요란해지는 그 당처를 공부처로 삼아갖고 그 요란한 마음의 그 자체, 요란한 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지금. 마음 자체를 돌이켜서 딱 확인해서 그 동정 간에 어떠한 경계 속에서도 부동, 그러니까 요란함에 끌려가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동정 간에, 그렇게 하는 것을 동정 간에 간단 없는 수양력이래요. 수양력. 수양의 힘이 생겼다. 이렇게 수양력을 이렇게 낮추는 것을 자성의 정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자성의 정을 세웠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 3대력 중에서 정신수양, 이런 쌍을 채받아서 사막수행으로 수양력을 키웠다. 이렇게 풀어볼 수 있는 겁니다. 대종사님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자성의 정을 세웠다는 것은 수양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그 교입 편으로 보면 이런 쌍에 기반한 정신 수양으로서 수양 공부를 통해 가지고 수양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공부가 자성의 정을 세우는 공부다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자성의 해를 세우자는 것은 어리석어적인 그 당처에 어리석은 세우는데 어리석은 줄 내가 확연히 자각하는 이 자리에 어디 어리석음이 있어요. 이런 말하면 말장난한다고 하는데 말장난 아닙니다. 어리석어질 때 평소 같았으면 어리석어서 거기서 나는 못났어. 나는 그냥 내가 이렇게 멍청해. 나는 뭐 해봤자 소용없어. 그럴 때 그렇게 어리석은 줄을 그대로 역력히 드러내고 있는 그 자리가 여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죠. 이 자리의 바탕에서 이 자리는 내가 어둠에도 매몰되지 않고 밝은 데에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맞죠? 어리석음이 없는 자리는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데 좌절하지 않고 알려고 하고요. 안다고 거기에 자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아성의 해를 세운다. 이런 사람은요, 사리 연구를 사리간에 항상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연구력이 늘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 연구력. 이걸 또 옛날 전통같이 배울 게 더 이상 없다. 이런 소리 대중사님 안 해요. 원래 배울 것이 없다는 사람 게 이 대중사님 표현이 맞아요.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은 모르는 데에도
좌절하지 않고 안다고 자만하지도 않는 분을 보고 배울 것이 없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배울 것이 없어요. 지금 시대 끊임없이 배워야 돼. 요즘 세대는 경험이 더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새로움에 대한 탐구심이 더 중요한 시대예요. 끊임없이 배울 수밖에.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미래 사회는 일상에서 그 경계에 항상 이게 안다 모른다에 잡히지 않는 그 자리, 그 어리석음에 잡히지 않는 그 자리를 가지고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이게 자성의 정을 세우는 사람이죠. 자성은 개도 마찬가지죠. 개도 내가 뭔가 실수하고 그래서 죄책감이 확 와요. 깨달음의 종교는요, 죄책감에 겸손하다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겸손해진다. 인간이 신이 아닌데 어찌 신의 영역을 내가 완벽을 추구하려고 했나. 그래서 인간은 한계가 있는 그런 겸손한 존재, 뭔가 그래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에요. 깨달음의 종교는 뭐냐? 글러지면 내가 뭔가 죄책감이 생겨요. 그럴 때 이 죄책감인 줄 아는 그 마음의 자각을, 내가 죄책감이 물들지 않는구나. 그래서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는 종교. 그렇다고 해서 오만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죄에 물들지 않는 자리로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그렇죠, 맞죠, 이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죄를 안 지어서 뭔가를 막 좋은 일 많이 했어요. 훌륭한 일 많이. 또 그 훌륭한 일에 자만하지 않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걸리니까. 양쪽에 걸리니까. 그리고 이런 걸 보고 양변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양변에 걸리지 않는 것을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라는 말이 이런 쌍자리를 말한 거예요. 중도라서 이 가운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양변을 양쪽, 아까 잘못한다, 잘한다, 양쪽에 안 걸리는 거죠. 어둡다, 나는 뭐든지 다 잘 안다, 양쪽에 안 걸리죠. 나는 요란하지 않다, 나는 요란하다, 양쪽에 안 걸리죠. 이게 이런 쌍이라는 거예요. 이런 쌍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 자성의 정해 계를 세운다는 것은 대종사님 표현을 한다고 하면 이런 쌍을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서 정신수양, 사리연구 이런 쌍의 발현인, 자, 이런 쌍을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한다는 말을 다른 편으로 하면요, 이런 쌍의 발현인 수양, 연구, 취사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또 설명해 볼게요. 자성의 정해 계를 세운다는 것은 이런 쌍을 채받아서 정신 수양하고 사리 연구하고 작업 취사해서 수양력을 활성화시키고 연구력을 활성화시키고 취사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로 자성의 정해 계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정산종사 법설에 나오는 건데, 정산종사 법어 말고 따로 그때 제자들이 했던 것을 또 한번 이렇게 모아가지고 정산종사 법설이라서 묶어놨어요. 이게 5선명 교무가 애써서 묶어놨어요. 참 그것도 잘하신 거예요. 뭐 노트에도 있고 옛날에 정말 노트에도 적어놓으시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모아놓은 건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요란하면 어리석어지고, 정산유사님 말씀입니다. 요란하면 어리석고 글러지면, 이게 요란하면 어리석고 글러지고, 또
어리석어지면 요란하고 글러지고, 또 그르면 요란하고 또 어리석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기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따로따로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자성의 정이 있고 해가 있고 개가 있다는데 사실 이걸 독립시킬 수가 없어요. 연동돼서 서로 이게 우리가 같이 공부해야 될, 그래서 이런 것을 뭐 병행한다, 병진한다, 쌍전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모의 공부에 마크를 이런 쌍 놓고 같이 이렇게 타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공부법이 그래요. 실제로 마음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참 정사님사 이런 말씀할 때는 다 이게 중요하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또 하나 얘기를 해봅시다. 그 자성의 정해 개, 그러니까 자성의 정해 개라는 말에는 반드시 앞에 전제 조건이 그 요란함, 그 어리석음, 그 그름이 연결돼 있죠. 그렇잖아요, 이게 구조로 보면. 이 말씀을, 이것에 대한 말씀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종경 교육품 27장에 보면 이 자성 수행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일상 수행은요, 첫 번째가 자성 수행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자성을 어떻게 발현하냐는 수행이에요. 우리 그 마음 공부를 그렇게 합니까? 이게 참 대종사님 그냥 아예 전제해 놓고 있어요. 이제 이 말을 돌아가면 안 된다고 봐요. 야, 우리가 여기에 이 자리에 딱 기본하지 않으면 시작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아예 그냥 딱 말해놓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쌍 이 자리에 기반해서 안 하면 소용없어. 원불교 수행은 거기서 시작해. 일상 수행이라는 것은 거기서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용감하게 좀 이제 말할 때가 됐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대종사님이 대종경 교육품 2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이와 대타원님이죠. 그러니까 여쭈어요. 일체 유심조 되는 이치를 안 후에는 여기서 가운데가 뭔 마음이 있어요? 심이 있죠, 심. 일체 유심조. 근데 이 심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이게 보통 우리가 그냥 보통 뭐 희노애락 막 이렇게 쓰는 마음으로 좀 그렇게 한정해서 말할 수도 있고, 이 심을 심지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나오는데, 자, 이건 차후로 좀 미루고요. 일체 유심조 되는 이치를 안 후에는 어떻게 공부를 하나이까 하고 물어보신 거예요. 이걸 이제 알았어. 이 마음자리를 알았으면 이것을 우리가 견성이라 해도 돼요. 이거 마음을 알았어요. 이 마음자리를 어떻게 된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중사님께 말씀하세요. 마음이 경계를 대하여, 이게 어디 나와요? 마음이 경계를 대한다는 게.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이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을요, 대종경에서 이렇게 말하면 정견으로 빨리빨리 갔다가 해석을 해요. 경계를 대한다는 것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니 어떻게? 그 경계에 따라 있어지는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이게 연결되는 거죠. 이게 마음이 경계를 대하여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르지도 않게 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처음부터, 자, 이 말은 이걸 세게 얘기해 볼게요. 경계를 딱 대면 처음부터 이 요란함이 원래 없는 심지자리, 그름이 원래 없는 심지자리, 어리석음이 원래 없는 이 심지자리를 딱 놓고 처음부터 그 없는 그것을 그 자리를 가지고 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를 말해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대종사님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못하면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서 마음을 알아갖고 이렇게 써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여기를 보면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 자성, 또 달리 말하면 심지자리, 또 달리 말하면 이런 쌍 이 자체를 가지고 바로 그냥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목표를 갖고도 내가 그냥 경기가 오면은 바로 나의 지금 있잖아. 지금 이렇게 역력한 이 자리를 가지고 바로 해버려. 바로 그냥 요란할 것이 없구나. 바로 그냥 어리석을 것이 없구나. 바로 거기에 뭐 죄책감이나 거기에 물들지 않는 그런 그림이 없구나 하고 바로 수양력을 그냥 활성화시켜버리고 바로 연구력을 그냥 활성화시켜버리고 바로 취추사력을 활성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대인사님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좀 하면은 일상에서 바로 이 자리를 그냥 쓸 줄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대종경 천도품 2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성과 정성을 다하여 항상 심지가 요란하지 않게 하며 항상 심지가 어리석지 않게 하며 항상 심지가 그러지 않게 하고 보면 여기서 항상 나오죠. 항상 늘 지속. 오늘 했는데 내일은 못하고 이게 아니에요. 오늘도 그렇게 하고 내일도 그렇게 하고 이게 분리자성 쉽게 말해서 자성을 떠나지 않고 계속 해요. 계속 지속이 돼요. 이것도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일상수행이라고 하니까 그냥 쉽게 한 게 아니에요. 자성을 떠나지 않고 하는 게 일상수행이라고 바라볼 수 있어. 우리가 목표를 이렇게 세울 수도 있다. 이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중생이라도 천도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한번 제가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체 유심조되는 심지의 이치를 안 이후의 자성 수행은 본래 닦을 것이 없는 자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죠. 요란할 것도 없고 어리석을 것도 그럴 것도 없으니까 마음이 경계를 대하여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게 하는 공부예요. 이게 그냥 설명을 하면 이런다고요. 계속 동어 반복을 계속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이러한 한 가지 얘기해 볼게요. 이것도 정산종사 법설에 등장하는 말씀인데 문답을 해요. 문답. 어떤 문답이냐. 이런쌍에 대한 문답이 벌어져요. 이런쌍과 아마 수행의 관계죠. 그러니까 질문자는 박창기예요. 박창기 선지님. 묵산. 이공주 선지님의 큰아들. 어찌 보면 이 초기 불법 연구에 초기 교단이 불법 연구에서 묵산이라는 분들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분이었을 거예요. 현대로 말하면은 지금 하여간 첨단을 달리는 뭔가 이렇게 새로운 문물에 대한 이해가 깊고 또 그걸 즐길지도 알고 참 어찌 보면 이런 그러면서라도 또 이 대종사님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아주 신심이 투철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무려 정산종사에게 질의하기를 이런 쌍은 붓으로 그린 것이요 하나의 표현이라 하였으니 그 소재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산종사가 무견, 답, 침묵을 이게 사실은 답이었어요. 정산종사가 고수요. 그러니까 그러고 까말다고 가만히 계시니까 주산종사가 대신 답해요. 말로 하나 이제 한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 창기씨는 묻는 그 마음을 쉬고 자성을 반조해 보면 일체 선악이 일어나기 전의 본래 문명을 볼지니 그 자리가 이런 쌍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말로서는 최고의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당대 이런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요. 어찌 생각합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다고 말하는 게 좀 창피해. 우리가 죄송해. 창피하다는 게 죄송해. 이건 이게 상식이었던 거예요. 그냥 평상시 늘 이렇게 일상수행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묻는 그 마음을 쉬고 자기 자성을 반조 돌이켜 보면 일체 선악이 일어나기 전에 본래 면목을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정산종사는 무건으로 답했다면 주산종사는 언설로서 표현한 거예요. 무건을 표현한 거예요. 무건 그 자리를. 언어도단의 입정처 자리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물어요. 이런 쌍이 우리 모두의 각각의 본래 문명이라면 공부를 하여 그것을 얻으려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게 원래 있던 몰라면 이게 지금 우리가 심지와 자성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문답이에요. 이게 이렇게 물어요. 이게 주사님 또 답합니다. 이런 쌍이 각각에게 있지만 때가 끼고 묵어서 공부로서 씻고 벗기자는 것이다. 이게 공부로서 확인하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처님은 닦아서 부처님이 되셨으며 우리 범부는 닦지 못해서 중생인 것입니다. 라고 말을 또 답을 합니다. 상당히 이 언설로서 상당히 정확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물어요. 목사님도 집요하신 분이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엄청난 실력자인 거예요. 질문 이렇게 못해요. 한 소리 듣고 말지. 또 가만히 있지. 어떻게 묻냐? 우리 중생들은 번뇌망상으로 낮 동안을 지내고 온 밤을 보내는데 무슨 이런 쌍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런 쌍을 아냐고. 아무리 봐도 그렇게 해갖고는 그렇게 말한다고 될 것 같지 않는데 그렇게 말해갖고 됩니까? 라고 사실은 약한 부위를 팍 찔른 거야. 말 그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님이 또 답해요. 이게 참 문답이 참 재밌죠. 주야를 번뇌로 끓이다가도 그 마음을 돌이키니 이것이 이론상이 있는 까닭입니까? 있는 까닭입니다.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다가 한 번만이라도 해보면 말을. 그러므로 범부중생도 이 이론상을 깨달아서 참다운 신앙을 하고 수행을 하면 우주 전체와 합일이 되어 참 진리의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니 이것이 곧 또한 이론상의 진리입니다. 이야,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법 1, 2, 3조인 심지, 경계, 자성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 이론상 이 문답을 이해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인 심지와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번뇌망상 그리고 이론상인 자성의 회복과 자성 수행의 과정 자기 자성, 이 심지를 가지고 하는 이 수행 과정을 주산, 그러니까 정산종사, 주산종사, 묵산, 이분이 이 문답을 통해서 연출해서 대중에게 보여줘. 여기에 대중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엄청, 이건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은 문답이죠. 어디 가서 불경, 이게 웬만한 데서 이런 문답이 보기 어려워요. 묵상님은 집요하게 질문해서 그 자리를 드러내게 만들어요. 정산종사님은 딱 침묵으로 언어드나. 이때가 종법사님 비슷해요. 종법사님이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옆에 있었던 주산종사님이 말로써 이렇게 그것도 말로 하면 더 아픈데도 팍 찔러요. 그렇게 말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래도 그렇게 주야로 번뇌를 끓이다가도 그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이 말도 무서운 말이죠.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선지님들이? 이런 선지님들이 이런 문답을 하신 선지님들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이 문답이 1, 2, 3조, 일상생활법 1, 2, 3조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문답이 있죠. 앞에 15쪽 한번 펴보세요. 15쪽. 15쪽에 보면 제가 아까 막 설명하다 보는데 설명을 좀 종합을 좀 해볼게요. 회보 53호에 교강 약해라는 문장이 나와요. 교리의 강령을 이렇게 이렇게 약해라는 것은 이렇게 간략하게 말한다는 말이잖아요. 다 설명하지 않고 핵심이 되는 말로 간략하게 약해. 이렇게 말해요. 심지가 요란타 함은, 심지가 요란타 함이 무엇인가 이 정의를 내려요.
뭐냐? 마음이 오욕 삼독에 불려서 이게 이렇게 불려서 뭔 말이에요? 이렇게 끌려다녀서 시끄럽고 어지러움을 이름이니 정의한 거예요. 심지어 요란하다함이 무엇이냐는 나름대로 정리하신 거라고. 이 요란한 생각을 없애는 방법은 이제 없애는 방법도 말해요. 없게 하는 것으로서 그것의 어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일 수 있습니다. 첫째가 일 없을 때 염불과 좌선으로 내정정 공부를 하여 오직 여기 나오죠. 내정정 공부를 해서 뭘 해요? 언어도단 한 대에 그치기를 주장할 것이요. 이게 없게 하는 것으로서의 수준이요. 요란함을 없게 할 수 있는 수준이 뭐냐면 언어도단처에 딱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쌍을 채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공부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일이 있을 때는 이 일을 하면서 저 일에 끌리지 않는 외정정 공부로서 오로지 사심없이 온전한 생각을 작동하는 것이요. 이 온전한 자리도요. 이런 쌍자리, 그 심지, 요란함이 원래 없는 이 심지자리 근원하지 않고는 불가능.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정리를 하기를 자성의 정을 세우자는 것은 요란한 생각이 없어지면 곧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주의가 중요합니다. 근본 성품이 회복된다는 것이다. 답이 맞죠? 이렇게 이걸 정리합니다. 또 두 번째 봅시다. 심지가 어리석다 함은 자 정의 내리는 거죠. 심지 어리석다 하는 것은 대소유무와 시비회를 모르는 것을 이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 원래 어리석음 여건만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러면 설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대소유무와 시비회를 모르는 것 이렇게 말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행편에서 말하는 말을 조의편으로 옮겨갖고 딱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 이렇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 어리석은 마음을 없애는 방법은 첫 번째죠. 매일 행사에 모르는 것을 발견하여 차차 하나 둘씩 알아가는 공부를 사막하고 또는 선지식을 친근하여 법설, 경전, 성리 등을 연마해 연구를 가하여 사리간에 모르는 것을 없게 하자는 것이요. 자, 이게 결론입니다. 자성해를 세운다는 것은 어리석은 마음이 없어지면 곧 여기도 어떻게 나와요? 근본 성품의 청정한 광명을 나타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이런 말을 착각하면 안 돼요. 매일 행사하는데 모르는 것을 발견하고 차차 알아가자는 것이고 뭐 선지식을 친근하여서 뭐 법설, 경전, 성리 등을 연마하자 이렇게 해서 사리간에 모르는 것을 없게 하자는 것이다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 자리의 근본 바탕이 근본 성품의 청정한 광명을 나타내지 못하면 앞에 이런 말은 우리가 잘못 이해한 겁니다. 앞에 내가 계속 설명했던 얘기예요. 셋째, 심지가 그러다 함은 마음이 사사하고 불의한 데 끌려서 되는 대로 행하는 것을 이름이니 그러니까 심지가 경계를 따라 글러진다고 하면 뭐라고요? 마음이 사사하고 불의한 데 끌려서 되는 대로 행하는 것 이렇게 정의 내리면 돼요. 대운사님 정의 분명하죠? 대운사님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 마음을 없애는 방법은 첫째가 우리의 육근작용을 할 때 행사의 결과를 반성하여 일기조사법으로서 선악을 대조하여 삼십계문을 수행하여 정의여든 기어이 행하고 불의여든 기어이 행치 아니하기를 하자는 것이다. 그렇고 자성의 계를 세우는 것은 그런 마음이 없어지면 우리가 그런 마음, 그름이 엮건만은 글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건 어떤 걸 말하냐면 근본 성품에 공정 원만한 길을 얻자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표현이 자성, 이게 심지 이 자리를 그 자리를 빼고 설명한 건 다 아니에요. 이게 어디 나온다고요? 이런 표현이? 이런 고급스러운 표현이? 이게 교강약해라고 대운사님 당대 때 회보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은 참 좀 아까워.
경계를 따라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러면 경계를 따라 요란함이 있어지는 게 무엇이냐는 정의는 마음이 오욕삼독에 불려서 시끄럽고 어지러움을 이릅니다. 뭐 이런 정의는 참 아쉬워. 이 전체가 다 아쉬워. 그렇다는 거예요. 대행사님 말씀에 참 소중한 본문들이 참 많다는 말을 하는 거고. 자, 정리를 좀 해봅시다. 그럼 결과적으로 일상성요법 1, 2, 3조를 총합을 해봅시다. 심지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건만은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이런쌍 자리예요. 이런쌍을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우리가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 그 자리가 바로 심지는 원래 이런쌍을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 것을 달리 말하면 심지인데 심지는 내용이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딱 채받지 못하고는 일상수행이 시작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채받지 못하면 채받지 못한 게 경계를 따라서 이 자리를 망각해버리면 경계를 따라서 있어져. 뭐가? 요란함도 있어지고 어리석음도 있어지고 그름도 있어져. 그럼 일상수행은 언제 할 때요? 그 요란함이 있을 때가 일상수행할 때란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공부할 기회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 있어지는 것을 앞에 그자를 붙인 거예요. 그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있을 때 어떤 걸 공부를 삼아야 되냐면 우리는 앞에 심지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는 그 자리를 채받아야 돼. 그 요란함을 없게. 그래서 저는 없게라는 말을 앞에 문장인 심지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건만을 통째로 받는 말이라고 제가. 이것을 돌이켜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없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성의 정해계가 세워지는데 자성의 정해계가 세워진다는 것을 정전의 교의편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런 쌍을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서 또는 이런 쌍을 채받아서 그 이런 쌍의 발현인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의 사막 공부로서 3대력, 그러니까 수양력을 활성화시키고 연구력을 활성화시키고 취사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로 히든싱어에서 전현무가 바로 하지 않습니까? 그 바로가 뭐냐? 그 자리가 자성의 정해계를 세운다는 겁니다. 여기서 대종사님께서 기존 불교에서는 심지, 그러니까 자성, 성품 자리를 말할 때 세운다는 것도 그 자리는 어디가 세울 게 있어요, 그 자리에. 대종사님께 세운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성품을 활성화한다는 표현일 거예요. 왜 그러냐? 성품 자리에 있으면 그럴 것도 없죠. 근데 이 성품 자리를 채받아서 우리가 마음을 쓴다는 것은 경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경계에서 마음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성품인 자기 각자의 성품인 각자의 성품을 자성이라 한 거예요. 줄여서 각자의 성품, 자신의 성품을 자성한 거예요. 각자의, 이게 너무 자성이 아니에요. 각자의 자성을 세우자고 한 거예요. 공부심을 놓치지 말고 그걸 잘 경계 속에서 자기 마음 공부를 잘 하자라는 표현이 자성의 정해계를 세우자. 그리고 또 정해계를 세우자가 아니에요. 대종사님께서는 자성의 정해계를 세우자. 이걸 또 다른 말을 하면 이런 쌍을 기반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로서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을 활성화하는 것을 자성의 정해계를 세우자라고 말한 것이다. 또 이거 자성의 정해계 생긴 게 불교에 또 논리 각다가 어쩌고 저쩌고 말하면 저는 슬픕니다.
대종사님 표현으로 읽었고 대종사님께 그런 의도로서 이걸 사용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동어 반복을 내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반복의 미도 있지만 반복이 지나치면 아니한 것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대충은 채를 잡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상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심지, 자성 이런 자리인 이것의 원래 표현인 이론상,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이론상 또는 공정연기라고도 하고 진공묘유라고도 하고 하는 이 이론상 이 자리를 놓쳐서는 시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이 뭐냐?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 것이 우리의 기본이다. 그 정도 합시다. 일상수행은 이 자리부터 시작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